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아침에 지인들하고 같이 산에 한번 올라갔다가 즐거운 시간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 박재갑 교수님에게 선물 하나 받았습니다. 바로 이건데 2020년 10월 8일부터 11월 12일까지 열리고 있네요. 서울대학교 병원 의학박물관에서 열리는 특별전인데 잘 보이시나요? 네, 함께 쓰고 함께 그리다. 제 이름까지 이렇게 써주셔가지고 특별하게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책을 읽는 과정 무은연 독감이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걸 보는 순간 제가 뭔가 좀 느낌이 팍 왔습니다. 그래서 교수님한테 소개를 좀 해줘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오늘 이 내용을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은연 독감이라는 글입니다. 코로나가 좀 거슬러 올라간다면 스페인 독감에서 그다음에 사스, 메르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 조선의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 이런 역병들이 수도 없이 왔었고요. 거기에 대처하려고 많은 임금들이 노력을 했었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리고 중국을 통해서 무은연 독감이 왔다는 이야기도 또 맞아떨어져요. 자, 이번에 우한시에서 독감 온 것도 그랬고, 수도 없이 그쪽에서 많이 왔다는 거 역사적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윤기라는 분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규필 씨가 옮긴 문명자집에 나오는 얘기인데, 성균관대학교 출판부에서 2014년 9월 달에 출간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무명자집이라는 목차에서 이렇게 보면 말이죠. 무은연 독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독감이 어떤 내용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 궁금하던 차에 마침 이 도록을 보고 독감에 대한 내용을 시루다가 옮겨 놓은 것이 있어서 굉장히 반갑게 이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무은연 독감은 1798년도입니다. 근데 무은연 독감 우리가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면요, 1918년 무은연에 독감이 번져서 이 독감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에 이게 퍼지고 1차 세계대전 사망자 900만 명의 5배가 넘는 수치, 약 5억 명이 감염이 되고 이로 인해 5천만 명이 사망했다, 이런 글이 나오는데, 그에 앞서서 120년 전에 앞서서 진행됐던 무독감입니다.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은연 독감을 쓴 사람은 윤기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 이름이 무명자입니다. 호가 무명자. 한평생 곤궁한 삶을 살면서도 선비로서의 주체성을 지키려 했던 전형적인 인물이다. 18에서 19세기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변화 양상이, 그때 연암 박지원, 이덕무, 박제가, 이옥, 정약용 이런 쟁쟁한 문인학자들이 활동했던 시기의 사람인데, 그 사람들보다는 유명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무명자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은연 겨울 끝자라고 김인년 봄에 이르도록 독감이 유행하였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중국에서 독감이 일어났는데 죽은 이가 몹시 많고 청나라 건륭 황제까지도 독감으로 붕어하였다. 드디어 우리나라로 건너와 열흘 만에 곧장 서울까지 번져 걸리지 않은 사람이 없다. 공경 이하로 죽은 이만 열에 2-3이나 된다 했다. 이는 진기요 거분인이 시를 지어 기록한다 라고 쓴 시가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양이 온통 어질러지면 혹 사특한 기운이 병이 되어 생민을 해치니 각종 사례가 한둘 아닐세. 조짐이 재앙으로 나타나 돌림병 되어 유행하네. 옛날에도 그랬다지만 올해처럼 심한 해는 없었네. 연병도 아니요 마마도 아닌 것이 온 세상 끝까지 덮쳤어라. 돌림감기라 억지로 이름을 붙였지만 한마디 말로 표현하기 어렵네. 열흘 만에 천하에 퍼져 폭우 같은 기세로 몰아쳤네. 고관과 백성들 날마다 죽어갔네. 원근에서 유사에게 보고하는데 번번이 1100단이 헤아리네. 시장에는 삼배가 동났고 장내에는 널이 모자라는구나. 전쟁보다 참혹하고 역병보다 융악하다. 완연히 혹업을 겪은 듯 상전벽해의 세월 지난 듯 듣자니 중국에서 시작하여 처음에는 더욱 많이 죽었다지. 여파가 조선에 미쳐 곳곳마다 맹위를 덜쳤네. 물어보자 주가 주장하여 기운행 어그러뜨렸나.
3개월 만에 조금 수그러드니 이치를 아득히 알 수 없네. 백성들은 환난 만나 은혜로운 하늘을 우러러 따사로운 햇살이 요기를 소멸시키고 때맞은 단비가 농사를 도와주어 보리도 벼도 풍년들어 더 이상 피폐함이 없기를 바라네. 섭리하는 분께 말씀드리노니 힘을 다해 보호하여 주소서. 성조 23년 서기 1799년 봄 무명자 윤기 지음. 요걸 2020년 봄 무관 박재갑이 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무오년의 기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1918년이 1798년보다 120년이 더 지난 시점에서 무오년 또 전염병 독감이 시작이 되는데, 이게 1918년 가을부터 유행하기 시작해서 700만 명이 감염되어서 13만 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체국 집배원이 감염돼서 우체국 업무가 마비가 되고 농촌에는 추수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반 이상의 논을 추수하지 못했고, 또 미국과 전 유럽, 아시아까지 피해를 입었다. 이게 이제 스페인 독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1918년부터 19년까지 약 5억 명이 감염되었고 1700에서 5천만 명이 사망을 했다. 예. 어떻게 해서 스페인 독감이라는 일이 붙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스페인 독감이라는 거는 시간이 흐른 후에 자연스럽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면역 체계가 잡힌 사람들은 이후 조류 독감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이런 논문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재미난 거는 이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본 조선시대의 역병, 그러니까 전염병이라는 게 한두 번이 있었던 게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세종 때가 운이 좋게 그래도 역병이 좀 덜 창궐했다. 재임 기간이 32년 정도 됐는데 그 기간 동안에 5회가 창궐했습니다. 또 임금별로 전염병 발생 횟수를 보면요, 숙종 같은 경우는 25회로 가장 많았고 영조가 19회, 변종 13회, 성종 2회, 또 연산구 때는 9회 이렇게 증가합니다. 1695년부터 99년까지 4년간 조선 인구의 20% 정도가 기근과 전염병으로 떼죽음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런 거 보면은 코로나가 금방 시작한 게 아니구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전염병이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정약용 선생의 이야기입니다. 전염병은 콧구멍으로 병 기운을 들여 마시기 때문에 생긴다. 그래서 전염병을 피하려면 마땅히 그 병 기운을 들여 마시지 않도록 환자하고도 일정한 거리를 지켜야 된다. 거리를 둬야 된다. 그래서 문병할 때는 바람을 등지고 문병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목민심서 관제일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결론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는 게 그 당시부터 나온다는 얘기죠. 또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소장일기 자료 중에서 관련 내용 공개한 걸 보면 조선시대에도 역병이 돌 때는 명절에 차례를 지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요즘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진 건 같습니다. 100명 이하로, 또 얼마 전에 50명 이하로까지 떨어져 가지고 그랬다고 하지만 뭐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몸 건강, 마음 건강 잘 추스리시면서 좋은 날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